TV 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촌철님들의 아침 인사로 잠깐 시작을 해볼게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박정환 님이 날이 흐려도 날이 맑아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오늘은 흐린 하늘이 조금 신경이 쓰이는데요. 그래도 종배님 목소리 들으면 힘이 날 것 같아요. 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AS 타임 가실까요? 네. 자, AS 타임 가기 전에 이것도 AS이기도 한데요. 하나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무릎탁도사 박지원 전 청와대 그 비서실장 인터뷰 과정에서 박지원 전 실장이 이제 어떤 주장을 한 바가 있냐면 이임재 용산서장이 특정 지역 출신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건 지역적 매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장제원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인터뷰 도중에 주장을 했는데 방송 후에 장제원 의원실에서 저희 제작진에 장제원 의원은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없다 이렇게 알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아마 착오에 의한 것인지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일단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장제원 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다라는 어제 박지원 전 실장의 인터뷰 내용은 저희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는 점을 전해드리겠고요. 정확한 정보는 전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점 우리 촌철님들과 장제원 의원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본격적인 AS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제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한 데 대해서 김주영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장이 시선집중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솔직히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그분보다 더 잘했을지 의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리고 참사 당일 그 현장을 지켰던 대원들 거의 대부분이 바로 다음 날부터 또 다른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다. 이런 사연도 전해줬습니다. 네. 비슷한 장면이 어제 좀 연출이 됐는데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소방의 날을 맞아서 용산 소방서 소방관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시작 12초 만에 긴급 출동 벨소리가 울리면서 간담회에 참석했던 18명 중에 11명의 소방관이 뛰쳐나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게요. 이 장면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되던데 예. 제이비는 어땠습니까? 바로 저도 이 장면에 꽂혔는데요. 자, 이게 소방대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12구 참사 후에 국가는 없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마땅히 해야 되는 소임을 얼마나 충실히 했느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어떤 지적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적에 입각해서 본다면 소방대원, 특히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이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 사람부터 형사 입건을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의식이잖아요. 네. 그러면 현장을 제대로 둘러보지도 않은 용산구청장이나 현장에서 뒷짐지고 다닌 이임재 용산 소방서장과 그럼 동렬해 놓고 입건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문제냐. 국민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좀 그러니까 유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지만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과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현행 법률 위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뭐 그것은 또 어떤 뭐 다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어제 인터뷰 과정에서도 나온 거지만 2단계 발령 부분들은 꼭 그거를 최성범 소장의 그러니까 책임을 물을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게 또 어제 인터뷰 과정에서 나왔던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들은 좀 저희도 앞으로 주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할지. 네, 촌철님들의 반응도 좀 비슷하신데요. 2847님, 소방대원님들의 인터뷰 보고 저는 울 뻔했습니다. 브라이언님은 국가는 없었지만 그들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보내주셨고요. 역풍이다님은 높은 양반들 단 하루만이라도 소방관들과 같이 다니면서 일 한번 해보시죠.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어제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특별수사본부에서 사고 일체 경위와 진상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내용을 지켜보겠다면서 이 큰 슬픔은 정치에 활용돼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재난의 정치화에 반대한다는 주장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이 대목에서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어떤 말입니까? 우리는 흔히 정치의 사법화나 사법의 정치화를 비판합니다. 하죠. 정치로 풀 문제를 왜 사법의 힘으로 풀려고 하느냐라는 비판이고요. 법의 판단을 왜 정치의 논리로 재단하느냐 이런 비판 아니겠습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정당한 비판입니다. 당연히 제기돼야 되는 문제겠죠. 하지만 재난의 정치와는 전혀 결이 다른 주장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이렇게 되물어 봅시다. 재난, 특히 국가 부재로 인한 재난의 경우 이걸 정치의 논리로 풀지 않고 그럼 도대체 뭘로 풀 수 있습니까? 수사로 풀 수 있는 겁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치죠. 그렇다 치더라도 그건 재난 원인 제공자의 처벌에 국한되는 국부적 접근법일 뿐입니다. 재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것이 발생한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그 책임을 묻고 나아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통의 접근법입니다. 이 역할을 정치 말고 도대체 어디서 합니까? 그러니까 재난의 정치화는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이런 주장도 나올 수 있겠죠. 재난의 원인과 대책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정파적 진영 논리에 따라서 보면 왜곡될 수 있으니까 재난의 정치화는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또한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럼 또 이런 반문이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그 객관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것이냐. 객관적 접근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담보될 수 있는 것이냐. 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치는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현인이 나와서 하는 겁니까? 이 문제는? 그런 어떤 현인이 존재하지도 않고요. 바랄 수도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없거든요. 결국 사회적 공론을 통해서 토론하고 공통된 인식에 도달하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그게 바로 정치 과정이에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난의 정치화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거밖에는 다른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재난의 정치화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까? 아울러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슬픔을 거론했으니까 다른 측면에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슬픔을 중시하고 공감하는데 도대체 왜 대통령실 수석이라는 사람들은 웃기고 있네라는 필담이나 나누고 앉아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게 12구 참사를 추궁하는 야당 의원을 조롱하는 차원이 아니었고 전날 일에 대한 사적 대화였다 하더라도 문제의 심각성은 전혀 줄지 않는다고 어제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슬픔에 공감하고 진중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 대통령실 수석들이 딴짓이나 한 판에 슬픔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겸연쩍어서라도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응?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대통령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 나온 김에 웃기고 있네. 필담의 주인공인 김은혜 홍보수석이 어제 브리핑 도중에 조금 울먹였더라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염수정 추기경과 정순택 대주교 등을 만나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참담한 마음을 토로했다고 전하면서 울먹였다고 하는데요. 그 한 장면 함께 보시죠. 윤 대통령은 너무 많은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돼 황망할 따름이라며 어떻게 이런 사고가 생길 수 있는지 마음이 먹먹해 찾아뵙게 됐다고 염수정 추기경께 제가 국정을 맡고 나서 이태원 참사가 벌어져 참담하다며 축제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 부모님들의 심경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염추기경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눈으로 보면 자식이 무엇을 원하는지 금방 알 수 있다. 대통령께서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적절한 처신을 한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운영에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다만 이 필담은 운영이나 이태원 참사와 전혀 관계가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거듭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네, 도대체 이 울먹임은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참담한 마음에 대한 적극 공감의 의미입니까? 아니면 참사의 슬픔에 대한 공감의 의미입니까? 자, 그럼 도대체 그 전날에 웃기고 있네의 필담은 도대체 뭡니까?
김은혜 수석은 이 브리핑 말미에 부적절한 처신을 한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제가 운영위에 집중하지 못했다. 반성한다. 다만 이 필담은 운영위나 이태원 참사와 전혀 관계가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렇게 했던데요. 네. 솔직히 별로 울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필담과 참사가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인식. 이거는 한마디로 자기 본위의 판단이고 자기만의 인식이잖아요. 그렇죠. 한번 유족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가정을 해봅시다. 슬픔을 안고 진중하게 운영위 회의에 임해야 하는 수석이 그런 필담을 나눈 것을 유족들은 어떻게 지켜봤을까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춘철님들의 반응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이비가 재난의 정치화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8672님, 왜 슬프게 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도 정치 아닙니까?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성류달빛님은 국정조사 안 하는 게 오히려 정치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의견. 동부님은 억울한 죽음을 정치에다가 얘기 안 하면 어디에다 합니까? 라는 의견 보내주셨는데 반면에 8672님은 최정은님은 재난을 정치적으로 이용이 아니라 악용하니까 문제 아닌가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어제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11일부터 시작될 대통령의 순방에 김은혜 홍보수석도 동행하는 거냐? 이렇게 김대기 비서실장한테 묻던데요. 네. 대통령실 차원의 뭐 주의나 아니면 뭔가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날 회의에서 그 두 수석,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이제 퇴장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친윤계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 지도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이렇게 오늘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김은혜 수석이 운영위원장인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퇴장을 먼저 언급한 것으로 안다. 한 의원이 그러니까 이 관계자가 이렇게 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뒤늦게 당시 상황을 듣고 이해했다 이렇게 전했다. 기사에 요 대목도 있는데 종합 정리를 하면 아니 이걸 퇴장 조치까지 해야 될 사안이냐. 아마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아마 의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을 한다면 제 해석이 맞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을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퇴장 조치가 너무 과했다. 그래서 일부 친윤계 의원들에게 불만을 토로했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방어를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입니까? 그 두 개 모든 것이 된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이 되더라도 지금은 정부나 대통령실은 겸허하게 국민의 목소리, 그다음에 야당의 질책을 들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왜 강하게 맞받아치지 못하느냐는 얘기를 해야 될 계제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말 그대로 전혀 근거가 없는 부당한 어떤 사실의 기초에서 부당한 어떤 잘못된 인식의 기초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대응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김은혜 수석이 얘기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반성한다.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무튼 민심의 판단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양경숙 민주당 의원의 발언도 또 논란이 되던데요. 네, 그러니까 엊그제 있었던 그 운영위 회의에서의 발언인데 한 대목 들어보시죠. 네, 공포탄이라도 쏴서 길을 내던지 비상 사이렌을 울리던지 156명의 청년들을 살렸어야지 왜 못 살렸습니까? 왜 긴급 조치 안 했습니까? 국가 통치 체제가 완전히 마비되고 권력 핵심과 근간이 병들지 않고서야 도심 한복판에서 떼죽음과 몰살을 그냥 방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도 그 점이 지금 제일 갑갑하고 비통하고 그래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평가하고 말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날 그 인파 상황에서 공포탄을 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총소리에 놀란 인파가 어떻게 움직였겠습니까? 이건 상상하기조차 싫은 어떤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근데 왜 공포탄을 쏴서 길을 내든지 이런 발언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사리분별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건지 한번 좀 되묻고 싶은데요. 뭔가 이 그 질책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정도가 있고 맞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재난의 정치화는 당연지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정치인이 최소한의 자질과 상식은 갖고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점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원인 규명과 제대로 된 위로 그리고 대책 마련 이걸 위한 재난의 정치화 이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진 님이 MBC 순방에 못 가나요?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가 바로 그 뉴스죠? 그렇습니다. 그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다 이렇게 어제 밤에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MBC 출입 기자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대통령 전용기 탑승은 외교 안보 이슈와 관련하여 취재 편의를 제공하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되어 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자막 조작, 우방국과의 갈등 조장 시도, 대역임을 고지하지 않은 왜곡, 편파 방송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어떠한 시정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려드린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뉴욕 발언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 자리에서 수없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반복 안 하겠습니다. 요 점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보도하는 데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취재 편의를 제공할 수 없어. 이 얘기잖아요. 이건 언론사에 대한 규정이죠. 그렇죠? 이거는 언론의 어떤 자유, 취재 보도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론사라고 해서 항상 그 올바른 보도를 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번 연구해서 잘못된 보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보도에 한정해서 대응하는 게 가장 기본적 원칙입니다. 그 보도를 내놓은 언론사를 그래서 낙인 찍어가지고 취재 편의를 제공하네 마네 이런 이야기까지 연결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는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되게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자기 개인 돈 들여갖고 편의 제공하는 거라면 저는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편의를 제공하는 그 재원이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세금을 내는 국민 가운데 MBC 보도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MBC 보도를 보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겁니까? 그 편의를 제공하는 재원이 그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 있는데 이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언론과는 어떻게 갖고 있는 건지 그걸 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나갔다. 정도가 심하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가 주요 언론들과 이제 통화한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KBS와의 통화에서는 여러 사람이 논의해서 내린 결정이다.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를 했고요. 또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는 대통령 전용기 탑승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지 현지 취재를 막는 건 아니다. 라고 말했다. 이 점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죠. 시간이 다 됐네요.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